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또 뵙게 됐습니다. 전 시간에도 좋은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많은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할 내용은 매주 반복되는 말씀 또 새로운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접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상황에는 항상 그 시스템이라는 게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했었을 때 보상과 인정을 받는 부분,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또 암에서 내는 보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이 세상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야든 간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그룹도 형성할 수 있고 또 이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사업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잖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거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그 영향력이라는 게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서는 이 영향력이 권력이고 총과 칼이 돼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영향력은 바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인성 부분이에요. 어떤 인성, 어떤 인간성, 어떤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다른 말로 실력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다면은 결과를 낸 성공자예요. 이 결과를 낸 성공자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만일에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다이아몬드나 그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기울이게 되고, 그분들 시드라든가 그분들이 쓴 책이라든가 그런 그분들이 어떤 찬스미트를 통해 많은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결과에 대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이 언행에 대해서 따라 하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인성 부분은 1번과 2번은 사실은 어떤 대학이든 간에 학문적인 부분, 예를 들어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1번과 2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기업인, 사업가, 특히 우리 같은 리더, 큰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좋은 인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정말 이 결과를 낸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경험을 공유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갖춘다면은 여러분들 영향력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제품 열심히 팔으면 되는 거고 사람 열심히 끌어모으면 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수학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 풀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매일 죽으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나는 암에 해봤는데 잘 안 돼. 암에 해봤는데 성공 못했어. 성공한 사람 못 봤어. 이런 얘기를 툭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올바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경험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인간 된 다음에 인간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좋은 인간성에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정직하고 신뢰를 갖춰야 되고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감도 있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 갖춘 사람이라면은 훗날에 저는 아주 훌륭한 여기다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여러 성공자의 많은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2번과 3번을 공유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너로서 아니면 기업가로서 리더로서 충분하게 앞으로 그룹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3번의 결과를 낸 성공자는 뭐냐면 바로 이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건 뭐냐? 이분들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점이 이겁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학 교수면 되는데 대학 교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트렌드는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분들이 산 경험을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해당되려면 우리가 인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뭐냐?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지식들이에요. 우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두 번째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완벽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래도 이 암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한 여러분 이 스폰서 업라인들 있죠, 멘토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그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가까운 데서 관찰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분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확장시키는 그런 리더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 벌과 나비도 맨 처음에는 꽃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꽃에 향기가 없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영양이 없는 거죠. 꽃에 영양이 있다는 건 뭐냐?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만이 이 벌과 나비도 그 꽃을 계속 찾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보면은 봄에 되면 꽃이 많이 핍니다. 가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는데 제가 봐요. 이 철쭉 같은 경우 굉장히 꽃을 화려하게 피는데도 벌나비가 별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 구탱이에 아주 미미한 꽃 같은데도요, 거기에 이 향기가 나는 곳에는 벌나비들이 아주 줄을 서요. 저 작은 꽃이라 하더라도 벌과 나비한테 영향력 미치고 있구나. 그럼 사람에게 영향력 뭘까요? 여러분들 뭔가 저분을 만나면 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스폰서 저런 분을 만나면 나는 그대로만 따라서 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믿음이 생겼을 때 그 그룹이 성장하고 또 그분을 중심으로 커지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복잡시킬 때 또 여러분들 그룹이 또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성장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제품의 재원이라든가 제품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도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분은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우리 성공한 스폰서를 통해 배우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내가 알았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데모 할 줄 모르면 자신감 생겨요? 뉴트럴라이트 모르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뉴트럴라이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네트워크 사업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배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판단력입니다. 다른 말로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있는 겁니다. 네. 수많은 사람한테 이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 판단력이 없는데 판단력을 남한테 의존하면 여러분들은 잘 의존하면 괜찮지만 잘못 의존하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 사업이나 일반의 뭐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일반 사업이랬을 때는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고 따라서 하다 보면요, 내가 뒷북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뭘까요? 여러분 스폰서가 여러분들 속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투혼해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했을 때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고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서 내가 보상을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일반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남을 속이고 안 속이고 내가 이 사업을 내 스폰서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췄을 때 여러분 첫 번째는 자신감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 자신감이 있을 때는 뭘까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 자존감이 높다는 건 뭘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뭘까요? 나는 아는 게 없어. 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남한테 내가 그냥 자존심 상할까봐 어떤 때는 움츠리고 있고 어떤 때는 잘하는 사람 따라가려고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판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내가 선택한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면요, 여러분들은 자존심이요?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거에 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높아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큼 여러분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정말 자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요. 자존심을 잠시 뒤로 하는 거죠. 저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참는 거죠. 내가 성공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예요. 근데 내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면 그 자존심만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과거에 그런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우리 이 사회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알고 하면서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복제시켜야 되는 거고, 오늘 새롭게 접하신 분들은 왜 우리 사업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지, 왜 성공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옳은지 그런지 판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판별력, 분별력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데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의존을 하는 겁니다. 남한테 의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성공해서 나한테 모든 걸 100% 준다면은 나도 그대로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상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다면 나는 완전히 인생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어쩌거나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이 사업은 who
손 지원해주고 후로 보상받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무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김학성 선생 따라갔더니 내가 실패했네. 그럼 내가 뭐 여러분들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지급되는 게 없어요. 제가 가르쳐줬더니 그대로 해서 여러분 성공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성공시켰기 때문에 저는 한국암에서 저한테 보상해 주는 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선택은 바로 이 트렌드.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지식을 여러분들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는 뭐냐? 자, 우리가 하나의 이 우화에서 나오는 얘기 있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하면은 배짱이는 게으르고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드인데 지금 여러분들 지식을 통해서 이 판단력이 생기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배짱이도 옛날 배짱이는 아니고 요즘 배짱이가 될 필요가 있겠구나. 요즘 음반 잘 나면 엄청나게 돈 버는 거 아시죠? 그죠? CD 잘 나면 돈 버는 거 아시죠? 근데 옛날에는 CD 내거나 음악 하는 사람 기타만 들고 있으면 배짱이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기타 하나만 들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기타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인 겁니다. 이런 지식을 알고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이 트렌드를 내가 남들보다 게으르고 뭐 노는 것 같지만 배짱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내 재능을 여기서 개발시키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앞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배짱이 같은 그런 트렌드를 지금 찾아서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 많은 밖에 있는 분들은 개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부자가 되는 건데 니네들은 배짱이처럼 지금 놀아가면서 남 등쳐먹고 돈 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태수 사장? 오케이. 우리 김순희 사장 이해가 되죠? 오케이. 다들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단 한 분이라도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했었을 때 여러분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판단력이 생겼을 때 뭐냐? 행동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런 올바른 트렌드죠. 그 아까 개미의 배짱이죠. 이게. 자,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예를 들을게요. 토끼와 거북이 하면 뭐예요? 거북이는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 보면 거북이는 이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뭐냐? 이제는 토끼도 약어 가지고 잠을 안 잔다는 거 아셔야 돼. 토끼도 잠을 안 자고 뛴다는 거예요. 동등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는요, 거북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새로운 세대의 판단력과 분별력에서 나는 우리 선택이에요. 자, 제가 그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봐서 이제 이 올바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아이템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을 때는 뭐를 여기서부터 해야 되느냐? 집중과 몰입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결과를 내려면 집중과 몰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까지 왔는데 그냥 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미팅에 참석하라면 참석하고 이래서만 해가지고 결과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중과 몰입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와요. 대부분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열심히 생각한 거지 여러분들 이 결론적으로 사업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몰입 정도라든가 집중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이게. 그래서 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운명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결론적인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강의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먼저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은 뭘까? 한국경제신문 44주년, 한국경제 44주년 기념해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기준을 설문조사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50%가 화목한 가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2%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나왔고, 경제적 여유가 11.1%, 개인 취미가 6.1%, 대인관계가 4.3%인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행복의 59.1% 차지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어떤 그 이면에는 굉장히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사업이 미래 트렌드 비즈니스고 내가 할 사업인가, 이런 내가 선택한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한테 물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보통 사람한테 물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업 설명회 듣고 사업의 비전을 보고 돌아가서 집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아미를 누구한테 전달받았는데 그 전달받아서 기분이 좋고 굉장히 꿈이 부풀어 있고 내가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 이제 하냐? 나는 벌써 1년 전에 해봤는데 안 돼서 그만뒀어. 뭐 제품이나 사자기라 하라고 하고 해보니까 나는 안 되더라. 안 되게 가르치고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쑥밭에서 인삼 납니까? 인삼밭에서 산삼 나는 법 없어요.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앞에 서두를 여러분들 푸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메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결단을 해야 돼요. 올바른 결단을 해야 돼요.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결단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 결단에 대해서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들으셨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치킨은 살이 안 쪄요. 그러나 살은 내가 쪄요. 이게 이 우수 그 표에 그 선정된 내용이에요, 이게요. 자,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 치킨은 살이 안 쪄요. 그러나 살은 내가 쪄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 치킨은 살이 안 쪄요 하는 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살은 내가 쪄야 하는 것은 성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성공자들은 내가 살이 찌는 거에 대한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일에 급급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자, 여기에 보면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시급한 일은 현재야. 현재에 포커싱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포커싱하는 겁니다. 자, 미래에 포커싱은 우리 미래.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2년, 3년, 5년에는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내가 아기가 있어도 아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팅에 참석하면서 성공자 함께 하면서 아까 같은 지식을 쌓아나가야 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중요한 거에 포커싱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알면서도 오늘 친구 아기가 돌잔치기 때문에 거기에 맛있는 것도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어. 오늘까지만 거기 참석하고 내일 이 미팅에 참석해야지. 이런 사람은 시급한 거에 현재에 포커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1번이냐 2번이냐. 자, 우리 리더들은 2번에 거의 지금 가까이 있죠? 그죠? 맞습니까? 맞으면 요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하세요. 오케이. 2번에 포커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급한 일에 급급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남이 성공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중요한 일에 포커싱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을 내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여기에 포커싱해야 되는 거고 남이 성공하고 나는 성공 못하는 시스템을 간다면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야? 거의 90% 여기 다 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꿈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일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꿈을 찾아드리고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스폰서와 함께 이런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에 포커싱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에 정말 빨간 줄, 파란 줄, 그 다음에 까만 줄로 그냥 3번을 쫙쫙 그어야 되고 아셨지? 예? 메모하시고 여기다 쫙 그으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제가 아주 이 모의고사에 아주 그냥 중요한 답을 여러분들 찍어드리는 거예요. 모범 답안을 이렇게. 이거 첫 번째. 시험 나면 무조건 요거를 찍어, 요거 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50% 같아도요, 거의 다 80, 90% 이거 찍어버려. 이게 모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곳은 어디냐? 내 인생 보장해 줄 곳은 어디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해요. 두 번째는 부모와 형제, 자매, 친구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휴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박또박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이렇게 쓰셔도, 그죠? 자, 여기 직장과 아메이, 부모, 형제, 친구와 아메이, 취미와 아메이, 그 다음에 휴가와 아메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출발선상에서는 아메이 처음 비전을 보는 생각에서는요, 직장이 제일 우선이죠. 맞아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 생활도 해야 돼. 그죠? 오늘 아마 오늘 이 미팅에 듣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서나 이런 분들도 아마 오늘 직장 생활하고 오늘 뭐 내가 좀 오늘 보링도 쳐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취미 생활도 중요하지. 요게 이제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좀 피곤하니까 나도 휴식을 좀 취하고 시간 나면 내가 아메이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팅을 계속 반복해서 참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순위가 바뀌어. 직장 생활은 해야 되는 거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 휴식 대신에 내가 아메이를 해야지. 아메이 성공한 다음에 휴식 취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휴식이나 휴가를 맨 나중으로 돌리는 것이 2단계예요. 자, 3단계는 그냥 직장은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이제 1차적인 본업이니까. 그 다음에, 취미도 이제 취미생활과 휴가도 나중에 미뤄야 되겠다. 그래서 아메이를 두 번째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과 휴식을 그 다음 순위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죠. 자, 마지막 단계. 리더의 단계는 어떻게 되냐? 리더의 단계는 직장 생활하고 아메하고 동등한 위치에 넣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더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이 사업이 성공하면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 진짜 리더로서 아메이 비전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 취미는 이제 나중에 보는 거예요. 취미와 휴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번째는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우선인가 했을 때 똑같아요. 포기하는 이유도 같아요. 포기하는 사람도 이유가 같고요. 성공하는 사람도 이유가 같아요.
포기하는 사람은 뭘까? 난 자녀 때문에 자녀가 너무 아프고 자녀가 너무 울기 때문에 난 자녀하고 같이 있어야 돼. 아이들 내가 퇴근하면은 우리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오늘 미팅에 못 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이런 경우도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두 번째 이유가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자녀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바쁘지만 앞으로 내가 시간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지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시간의 경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똑같은 이유인데 생각이 다른 것 뿐입니다. 나는 전자냐 후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진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싱 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포커싱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여기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딱 쳐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크게 성공할 때까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변하면 안 돼, 이게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결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방법. 이 사업은요, 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자나깨나 아메이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성공했을 때 어떻게 누리고 살지, 어떤 차를 타지, 어떤 집에서 이렇게 살지, 어느 나라 가서 여행을 하면 즐기지,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 사업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잠이 안 오죠. 이 사업의 비전을 보신 분들이 잠이 안 온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진짜 꿈을 꾸다가도 스폰서가 생각이나 뻘떡 잠이 깨고 대만한 꿈을 꾸다가 생각나고 크라운 앰버서더 꾸다가 잠이 깨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매일매일 내가 좀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 못 자는 분들, 이런 분들이 행동으로 정확히 옮길 수만 있다면 100% 성공하는 겁니다. 이건 매일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왜 매일매일 결단하냐? 그러려면 뭘까? 시간 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초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로 뭐 출근물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스폰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꿈만이 여러분들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을 계속 스스로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녀야 돼요. 꿈과 목표를. 이게 있다면은 매일매일 결단하게 돼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매일매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공했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뭘까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했다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 오로지 성공에만 포커싱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뭘까요? 뭐 어떤 경우 그런 거죠. 엊그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날, 이것이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생일날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연말연시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생일날도 그 내가 뭐 결혼기념일도 어떤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날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 제가 우리 이제 여기 신임 사장 계시죠? 신임 사장님, 진짜 난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 엊그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사람 겁이 나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강남 지하상가를 돌면서 전단지 돌리고 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정말 감동을 먹은 거죠.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저분한테 내가 저런 분한테 내가 제품을 쓰고 싶고 저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는 내 목숨이 두 개인가요? 사람을 감동 준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감동 주는 것은 크질 않아. 그럼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내가 변함없이 내 할 일을 해 나갔을 때 그 보상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그리고 꿈이 간절하시고요. 어떻게든 이번 달 SP 가겠다고 목표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오로지 성공만을 생각하는 우리 신입사장님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공개석상에서 진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건 어느 해녀가 한 말입니다. 예, 우리는 숨을 참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면서 못할 일은 없다. 해녀가 많이 배운 것도 안 해요. 우리는 숨을 참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숨을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숨을 쉬면서 어떤 것도 못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좀 뭔가 부족했구나. 내 결단이 좀 부족하겠구나. 항상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진짜 사업답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올바른 결단을 하시고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여러분 사업 때 절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변명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오늘 뭐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주 적나라하게 사연을 얘기를 해요. 그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 진짜 한두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스폰서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건 죄송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죄송해야 됩니까? 내 사업인데. 단 여러분들과 스폰서는 내 파트너들이 성공하고 우리 그룹이 커지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여러분 잘해주길 바라는 거고,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래서 스폰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변명 필요 없어요. 이거. 자, 우리는 이 결단했을 때 오로지 그냥 내가 계획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이 말씀 또 드려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사비를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꿈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다음에 끈기예요. 그 다음에 인고라고 해가지고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인고라는 게. 꿈과 열정, 끈기를 갖다 여기다가 인내, 그 고통스러운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탰을 때 꿈에 이걸 보탰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 예.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끈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둘 시점에서 성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때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만들어진 시스템 있죠? 만들어진 시스템에 정말 여러분들 충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2년에서 5년을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올인해야 된다. 예. 그래서 스폰서를 그냥 따른다는 마음. 예. 고게러, 텐코와 A스텝, 이건 맨 나중에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게러, 텐코와 A스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만드는 시스템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아메이는 부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으로 봐야 내가 사업가 된다는 거지. 너부터 교사께 일사분면 딱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아니에요. 우리는 셀프 오너가 아니고요. 비즈니스 오너야, 이게.
비즈니스 오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부업 개념도 아니고요. 사실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직장과 만일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5억을 투자한 노래방이 있었다. 노래방이 5억까지 투자하지 않겠지만, 그죠? 투자는 5억을 투자해서 노래방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뭐 어디에 둘까? 신종훈 사장님.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5억을 부업으로 하기 위해서 5억을 저 노래방을 차려서 어디에 사장님 어디에 우선하실 것 같아요? 응? 네? 어디 1번, 2번. 1번, 2번. 2번. 네. 1번? 네? 1번, 2번. 이걸 표시해봐. 바로 못 나오는 거 보니까 사장님 이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직장 생활보다 5억을 투자한 노래 있죠. 5억에 투자한 노래방에 솔직한 얘기로 더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아메 비즈니스가 여러분들 5억만 들어오는 수입입니까 이게? 그리고 돈이 들어간 투자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소홀히 하는 거잖아. 마냥 그냥 부업 정도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내 그룹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억이 아니라 50억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요. 직장생활 하면서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심정이 강할수록 여러분들 성공은 더 결단하고 더 인고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는 아메 비즈니스가 장점이자 단점인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율적인 비즈니스라는 거 아셔야 돼. 자율적 이게. 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어 예전에는. 그렇잖아. 부업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때가 아닙니다. 아메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맞는 거 그냥 제가 축복이라고 얘기를 몇 번 했죠. 응?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알고 있다는 게. 성공하고 더 해가지고 결과를 낸 사람은 더 축복받은 거지만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것만 자체도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율적인 비즈니스라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 뭐가 지금까지 처음 말씀드린 게 뭘까? 자율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충실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한 스폰서,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메 사업이요 너무 쉽게 시작해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왜 그럴까? 투자한 게 없어. 강제 조항이 없어. 투자한 게 없고 강제 조항이 없어. 강제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강제 조항 있는 직장에서도 상사가 있고 우리가 출근 안 하면 하여간 어쨌거나 제재를 받고 더 출근 안 하거나 상사 말 안 들을 거면 어떻게 될까? 그냥 퇴직 당하잖아요. 너 그만두면 회사 사표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강제 조항이 있어. 근데 우리 사업은 강제 조항이 없어. 너 미팅에 나와라. 너 왜 사업을 열심히 안 하냐. 이런 얘기는 스폰서가 좀 할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 아까 꿈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간절한 꿈이 여러분들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돼. 이건 스폰서도 시스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강제 조항으로 묶어놓는 곳은 여러분 간절한 꿈만이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명확하지 않거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수시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거 리더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출액을 1,000만 원을 올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S전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신입사원 들어갈 때 그렇게 시키죠. 여러분들 500만 원, 1,000만 원씩 물건 팔아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켜요. 영업 마케팅 마인드가 어떤지를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면 내가 못 팔으면 가족들, 친구들한테 가서 안기고 하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20년 직장에서 하면서 거의 1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목숨 내걸고 다니면서 이제 팔았다고. 금융상품을. 그 금융상품 이렇게 팔다가 네빈스를 만나니까 어때요? 다 내 거더라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제가 이 사업을 집중하게 돼서 제가 2년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제품 40가지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요즘 제품 몇 가지입니까? 제품이 몇 가지인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못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품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들 쓰는 생활 필수품조차도 못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 맞아요? 사업 잘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응?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화를 내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사업가답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진짜 기를 쓰고 모든 게 성찰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진짜 자영업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저께 그래서 이분 날을 시내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갔더니 한 100평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야. 야, 정말 손님 2명 앉혀놓고요. 그 9시에 2명 앉혀놓고 그냥 불을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주인이 손님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런 사업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슴 묘지는 일입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손님이 어쩌거나 예?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셔야 돼요. 강제성을 부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다운 리더입니다. 강제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 우리가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아주 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뭘까? 참아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참아내는 어려움을 참아냈을 때는 그 이상 좋은 경험을 우리가 쌓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 맨 처음에 보면은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비전 딱 보고 너무 쉬워 보여요. 제품 내가 쓰고 전달한다니까 너무 쉬워 보여. 이걸 우리가 시스템상에는 2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는 노이즈 단계. 여기서 부딪힘이 오는 거야. 부딪힘이 와요. 이거 어렵네? 거절당하고 힘들어?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세제를 팔면서 내가 이런 거절당했지?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도 직장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의 꿈이 없는 거야. 이게. 사업을 여러분들이 진짜 돈 들여가서 사업해서 실패도 해본 분들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예.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진짜 사장님들을 만나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저는 노이즈 단계고 이런 것도 그냥 저는 느끼지도 못했어. 그냥 얼마나 집중을 열심히 노력했는가 내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25년 전에 26년 됐는데 7개월 만에 SP가 됐는데 그 당시에 한 1년 지났는데 우리 파트너들이 묻더라고. 사장님 SP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냥 SP 어떻게 된지 몰라. 단 기억 남는 것은 내가 저녁을 집에서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고래장이나 빵집이 있었어요. 은행은 6시 반, 7시 퇴근하는데 4시 반에 문을 딱 닫아버리죠. 문을 딱 닫으면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7시까지 마감 일을 합니다. 어떨 때는 9시까지 돼요. 그럼 난 섭외를 담당했기 때문에 마감하는 일이 없어. 직원한테 시키면 돼.
그런데 서울로 이제 사업설명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6시까지 있어야죠. 그러면 4시 반에 문 딱 닫았을 때 고르당 가서 빵 한 2개 사서 차에다 딱 실어놓고 들어옵니다. 사무실로. 그래가지고 마감 빨리 하고 6시 돼가지고 내가 고객 접대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설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진짜 물이 어딨어. 그냥 빵 한 모금 깨물고 다니면서 신호등 맥히면 빵 한 모금 깨물고 물 한 모금 먹고 그렇게 2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별명이 빵 다이아몬드라고 붙였어요 한동안. 예. 지금요 여러분들 빵 먹고 싶을 때는 먹어.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비싼 빵을 제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 소보루빵 아니면 곰보빵 있죠. 그거 아니면 내가 팥빵 이런 것만 좋아해. 싼 거. 옛날 먹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좋은 거야. 내가 내 자유가 있는 거지. 가다가 내가 먹고 싶으면 피자 가게에 있으면 차 세워놓고 먹는 거야. 이런 자유가 있는 거지. 성공을 하게 되면 똑같은 설렁탕 맛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소금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먹는 설렁탕하고 없는 사람이 없어 먹는 설렁탕 맛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성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큰 2번은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쓰기 시간이 없으니까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아멘은 자신과의 경쟁이에요. 자신과의 경쟁인데 아멘은 1등이나 100등이나 모두가 금메달이야. 우리 여기 선수들 많지만 올림픽 나가가지고 1등만이 금메달 따잖아. 근데 아멘은 1등도 100등도 다 금메달을 딸 수가 있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기회를 주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모두 다 금메달도 못 따고 은메달도 못 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있는 한 또 내가 결단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한 우리는 모두가 100명은 100명, 1000명은 1000명이 다 우리는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장점입니다. 왜? 우리 성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폰서를 믿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5명 이상 못 미는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4명이 앉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각자 335 앉아서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 안에서 듣기도 하고.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니까. 꿈이 있다면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 건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다 내 꿈을 키워왔고 열악한 환경에 다 핀업 해왔어요. IMF 때 전 다이아몬드 된 사람이에요. 97년도 11월 달 IMF 터졌습니다. 97년도 9월 달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사건 때 제가 핀업도 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은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성공은 나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가지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7가지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를 해야 된다면 10가지를 다 해야 되는 사업이야. 이 사업은. 왜? 여러분들이 오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가지만 해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이 5만 가지가 있어야 돌아간다 그러는데 5만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자동차 안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프로냐 아마냐. 우린 프로가 되는 과정들이거든. 이게 운전기술이든 피아노 레슨이든 골프든 프로는 돈을 벌어요. 그러나 아마는 돈을 주면서 골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프로가 돼가는 길. 한 가지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CD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미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CD는 6번을 들어야 한 번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반복 들으라는 얘기예요. 책은 하루에 15페이지 이상을 계속 읽는데 책을 뭐 100권, 200권을 계속 읽는 게 아니라 한 12권 정도 선정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스폰한테 물으면 다 압니다. 12권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을 계속 10번 이상 읽는 거야. 이 책이 성문제 책들이고 시스템의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내 거로 소화할 때까지 반복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제도 내가 잠깐만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그림피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복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복제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직장인이든 주부든 누구나 다 그냥 간단하게 알려줘서 그걸 반복하면은 제품도 쓰는 방법 알려주고 제품 쓰는 방법 알려주면 또 제품 쓰게 되고 제품 쓰는 방 알려주고 또 제품 쓰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반복 알려주니까 반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죠. 소비자 늘어나는 게 매출이 올라가죠. 매출이 올라가니까 핀업 되죠. 핀업 되니까 보너스 많이 받죠. 여행 가죠. 그런데 일반 사업은 이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더 그렇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일하게 반복해서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아메이고 골프고 아니면 운동선수고 예능이야. 근데 우리 예능이나 스포츠 선수들은요, 우리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재능 없이도 꿈만 있어도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쉬운 것을 반복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면 왜 주부들이 성공하느냐? 난 잘 몰라. 그냥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따라서 하면 성공하는데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것뿐이야.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맨 처음 따라오다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또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타이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연구가 개발해가지고 검증된 타이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롭게 타이어를 연구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걸 잠깐 내놓으면서 내가 나를 아는 사람한테 내 타이어를 끼라고 얘기하는 사람 똑같은 거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윈윈 사업이야. 누군가 성공시켜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 좋아 되는 게 아닙니다. 운 좋게 어떻게 한두 그룹 나오려니 몰라도 6그룹을 운 좋게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본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동해야 돼. 어떤 행동해야 돼? 이건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드리겠어요. 첫 번째, 아메이를 머리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업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 행동하셔야 돼요. 땀이 95%가 5%가 머리입니다. 자, 우리 토마스 에디슨이라면 잘 알게 됩니다. 이분이 1093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93건의 특허를 내면서 10,000번의 실패를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은 했는데 나는 실패가 아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10,000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맨 처음에 그냥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정도로 치부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잘 이걸 음미해 봐야 돼. 이거 우리 사업학은 정말 이게 실패 효과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사람은 10,000가지를 발견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패를 거듭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공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네렉 일렉트리라는 회사가 이 에디슨이 창업한 거예요. 지금 100몇 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GE라는 회사. 예. 자, 여러분들 발로 떼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뭐 성경 구절이 있죠. 많은 파트너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고개로 탱크와 에이스텝 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건 넘어갑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가 있는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건 우리의 어떤 보상이고 우리의 미래인데 불경기가 없는 비즈니스다. 불경기가 없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게요? 이 불경기 없는 비즈니스를 우리 이사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가 지지 않는 아메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해가 지지 않는 아메이는 뭐냐면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미국이 낮이면 우리는 밤이에요. 아니 낮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밤일 땐 잠을 자지만 우리는 낮이기 때문에 칫솔도 치약도 쓰고 우리가 제품을 쓰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디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은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불공정 없는 비즈니스를 매달 평생 증가 상수되는 수입 이런 개념을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정말 대단한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을 가진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 이유는 뭐냐?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전부터 해서 완판 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우리 배수정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 아메이에 있는 우리 국내 최고 제품을 우리네한테 다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총포류, 과일 같은 거는 지금 상현이가 그렇고 총포류, 그다음에 그 이 술, 그다음 마약 이 세 가지 빼놓고 이 지구상에 모든 거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아메이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올라오기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올라오겠죠. 예. 지금 웬만한 게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생활필수품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거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증가돼. 왜? 100번 많이 뽑은 대로 취한 지가 60년이 됐습니다. 캐시백이 들어와. 편리해. 그럼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5명 이상 못 만나고 하지만 1대1을 만나잖아요. 내 소비자 만나가지고 제품 설명 알려주고 마사지도 해드리거든. 어쩌면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해주잖아요. 이게 맞춤형 비즈니스입니다. 이 맞춤형 비즈니스가 앞으로 미래형 비즈니스인데 이것이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처음 이 사람을 만난 사람 뭔 뜻인지 잘 모실 거예요. 기존 리더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했는데 이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뭐. 예. 세 번째 재구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ABO들은 경험이 축적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불경기가 없고 계속 우리가 매달 증가되는 그런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여행이에요. 여행. 저는 이 사업을 하면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제가 크게 보는 게 바로 불경는 비즈니스, 여행을 평생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내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은 OM을 들을 수가 없고 OM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이핀들이 어떤 그 이 여행한 경험을 여러분들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FC까지 돼본 사람이기 때문에 FC 여행도 갔다 와서 그 FC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행. 이것이 평생 하는데 이것도 상속돼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같이 나중에 내가 다이아몬드로 이제 내 아이디 번호를 내 자녀들한테 넘기고 내가 사업을 못한다 했을 때 자녀도 그걸 가지고 여행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하냐 덱스터웨거 같은 경우는 보상은 지금 덱스터웨거 받지만 여행을 세 자녀들한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요. 여행은 이번에는 큰 아들, 두 번째 다음에는 둘째 아들, 세 번째는 아니면 1년에 3번, 4번 가니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요. 아이디 번호로도 똑같이 n분의 1로 보너스를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면은요 이 기본이 부부야. 부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부부가 여행을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가족여행은 어떻게 돼요?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가 기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스페인인가? 거기 다이아몬드 여행, 바르셀로나 거기 다이아몬드 여행하고 그 다음에 가족여행 저기 베트남 난카인가? 이거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돈으로 지급해요. 다 돈으로 계산 다 지급해요. 저는 내가 이제까지 돈을 받아본 적 없고 전부 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되고 수속 다이아몬드 되면 이런 여행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돈을 쓰고 여행할 사람은 없어요. 1,000만 원씩 한 사람당 1,000만 원 써가면서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여행을 여러분들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갈 정도면 1회에서 3회 가는 게 이제 리더십 여행 아니에요? 1회 가는 건 리더십. 학원들 PT 이상 되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일단 비행기는 이코노미를 타요. 그러나 호텔은 5성급 호텔에서 같이 묵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은 여러분들이 1번 방에서 주무시게 되죠. 연봉 5천만 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원도 PT만 이상만 되면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데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평생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될 수 있고 에메랄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여행이 또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일단 3회 정도 가요. 3회 정도. 격이 달라지는데 비행기 좌석이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바뀝니다. 2등석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모든 이 공식 행사에는 레드카펫을 받습니다. 비즈니스 저 다양한 이상들. 그다음에 그 행사장마다 지정석이 있어요. 식당도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 여행을 가게 되면 한 5, 600명씩 가니까 큰 그 홀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뷔페로 양쪽에 이런 리더십 갈 때는. 그러면 가면 여기 뭐 게부터 시작해 이렇게 싸놓고 먹어요. 불고기 같은 거 아니면 갈비 같은 거 싸놓고 먹는데 맨 처음에 초보자는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르르 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두 접시에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그건 저분 초보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몇 번 가본 사람들은요 계속 갖다 놓습니다. 먹어도 똑같다 먹어도 똑같다 천천히 먹고 또 가지고 가서 천천히 또 떨어지지 않나요 절대. 우리는 먹는 게 한이 서려 있잖아. 예. 이런 여행. 지금 제가 리더십 여행을 97년도에 96년도에 괌을 갔고 그때 처음 한번 이코노믹 타고 갔어요. 사파이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97년도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어요. 발리 갔는데 발리에서 내가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겪은 거 진짜 지금 잊을 수 없는데 거의 한 1000명 들어가는 큰 그 홀이 있어요. 호텔 그 큰 홀이 있는데 이 만찬을 해주면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제 여기 앞석이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석은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에메랄드 그 파운드 피트 이상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자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쪽으로 뷔페 식당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다이아몬드 상 된 사람들은 굳이 서둘러 가지고 먼저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호텔방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높이가 호텔 높이가 거의 한 5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이 나오더니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 천장을 집중하십시오 하면서 딱 보는데 천장에서 내가 보니까 가로 세로 한 5m씩 돼요. 가로 세로 5m 되는데 높이가 한 4, 5m 돼요. 그런 게 뭐가 쭉 내려오더라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에 이 열대지방은 꽃이 많으니까 꽃을 전부 꽃을 꽂아가지고 난꽃으로 꼽아가지고 그 가로 세로 한 5m 되는 높이가 한 6, 7m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케이크가 위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전 맨 처음 가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디저트로 가서 이거를 이제 떠다가 먹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걸 15명이 일주일 동안 만들었대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다 케이크 보면서요. 그때 인도네시아의 그 여성들이 정말 날씬하고 예쁜 여성들이 그때 한 250조 정도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250조니 부부당 한 조니까 한 500명 앉아 있겠죠. 또 혼자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음악이 쫙 나오면서 이 양쪽 코너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성들이 쫙 나오면서 꽃바구니에 다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쫙 돌면서 케이크가 내려오면서 이 다이아몬드 리더들하고 전부 하나씩 섰어요. 그래가지고 딱 꽃바구니를 딱 내요. 이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괌에 갔었을 때는 이 만찬을 할 때요. 저녁 만찬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만찬할 때 되면은 메인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칵테일 파티를 해요. 칵테일 파티를 할 때 저 깜짝 놀란 게 저는 한 2번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 진짜 그 호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에. 그 만찬을 하면서 이제 술 한 잔 이렇게 쫙 합니다. 와인 같은 거 하면서 쫙 하면서 이제 이 그런 브라이언 찰머스라는 사장이 여러분들 1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일주일 단 즐기고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브라보 하면서 이제 쫙 이제 잔을 이제 높이 드는데 갑자기 위에서 헬리가 툭툭툭툭 막 날아오는 거예요. 한 3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한 100m 전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를 뿌려주는데 이 난꽃입니다. 난꽃을 한 몇 수십만 송이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난꽃을
난꽃이 그 달빛에 아니 불빛에 돌돌돌돌 떨어지면서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난꽃을 맞으면서 칵테일 파티하는 것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리더십도 이 정도의 여러분들을 감동을 시켜주는 그런 여행을 가요. 자, 일단 다이아몬드 수입이 이제 한 2억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식당이 다르고, 그다음에 방이 여러분 스위트룸 아니면 디럭스룸이 다 바뀌죠. 이게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EDC는 1등석으로 바뀌어요. 호텔 방도 이제 스위트룸 이상이 바뀝니다. 수입은 뭐 한 3억 안팎이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거 네 번째는 여러분 모르는 FC 여행이 있습니다. 요 FC 여행도 제가 매년 가지 못했지만 2003년도에 제가 FC가 돼가지고 2004년 한번 갔다 왔어요. 이 FC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묵리 FC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FC가 되면 일단 연봉이 최하가 10억이 넘습니다. 10억에서 한 350억 이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이게. 당연히 여기는 이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지만 여기는 당연히 국제적으로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만 미국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전용기를 탑니다. 이 전용기에 12대가 있어요. 아메이에. 지금 월마트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가진 게 아메입니다. 그래서 FC들은 이 전용기 타고 이동합니다. 저는 딱 한 번 타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젊은 나이 사를 하니까 이런 여행이 이제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여행을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머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얼마나 받는지 많이 받죠. 지금 이제 뭐 에머랄드 되면은 이제 연봉이 한 8천 9천, 가난해서 이별되는 피이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으셨어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진짜 유지했을 때 유지 못하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유지하면 기본이 1억 8천에서 성장하면 2억 5천 이상 나옵니다. 괜찮잖아요. 예? 이런 수입이 매달가 평생 증가되는 그 수입이 계속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아까 행복의 조건도 얘기했지만 그 근간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59, 60% 차지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꿈 중에 하나가 자녀들 유학을 마음 보낼 수가 있겠죠. 우리 이상도 사장님 이제 장가 가면은 우리 이사들한테 너 원하는 곳에 공부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공부를 잘하는데 지방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학자금 장학금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 능력이 있으면 유학 가면 진짜 세계적 글로벌 리더를 만들 수 있는데 부모의 경제력이 부모의 경쟁력, 자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6세부터 8세 사이에 얘 재능을 찾아가지고 그 재능을 계속 이 키워주는 18세까지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글로벌 리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찾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뒷받침 안 되면 10가지 이상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 얘기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한 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예능이든 부자가 되는 건 예능, 그 다음에 체육 특기, 체육, 스포츠 스타, 그 다음에 기업의 오너, 문화예술 쪽, 이거 외에는요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이사를 하니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ABL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2050년도 정도 되면은요 거의 뭐 1%도 안 돼요. 지금 이미 벌써 뭐 한 10대 90의 법칙은 전 넘어갔고요. 5대 95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2030 시대의 부자에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내가 선택하냐 안 하냐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그래도 박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상류층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스포츠 아주 스타가 되든지 아니면은 예능에 정말 달인이 되든지 예능도 좀 어때요? 정말 노래 잘해도요. 아니면 무슨 저 연극을 잘하고 해도 요즘 밥벌이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저 허접한 그런 프로에 나올라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메가 여러분 구름막 키워놓으면 그런 날이 옵니까? 예. 요즘 스포츠 스타도 어때요? 요즘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공한 케이스지만 그 다음에 누구? 응? 안정환 씨 이런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축구 안 하잖아요. 농구 안 하잖아요. 예능인에 나와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다음 천하장사 누구요? 네, 강호동 이런 사람 예능에 성공한 거지. 예능이 없었다면은 천하장사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지금 그냥 사라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거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벤츠를 탈 수 있고 포르쉐를 탈 수 있고 람보르기니 탈 수 있고 벤트를 탈 수 있다.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30대에 우리가 포르쉐를 타야 되겠다.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대 여러분 벤트를 탈 수 있습니다. 벤트를 탈 수 있습니다. 50대 되면 이제는 부자는 뭐예요? 부의 척도는 이제 차가 아니에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요트입니다. 기본 30억짜리, 50억짜리 요트를 가지고 50대 되면 정말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내 마음껏 바다에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꿈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내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지금 답답하고 숨 막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강남 3구에 살 수가 있습니다. 원하면.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는 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자, 왜? 우리 젊었을 때 이 사람을 만났잖아.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설명한 거 다 여러분 듣고 계셨잖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대로 따라가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젊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을 경험하고 거절당하고 한 부분에서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화운드 크라운 엠버서를 탄생시킨 시스템이고 거의 500조 가까이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가운데 있고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 계신 거예요. 앞으로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업을 그대로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해나간다고 하고 여러분들 정말 행동으로 초집중해가지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강남에 살고 싶어 강남에 사는 거고 서초 살고 서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잠실에 살고 잠실에 사는 거고 저처럼 시골에 살고 싶으면 시골에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같은 시골이 아니지. 예.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내 집 사는 거. 어제도 제가 참나무 사다가 참나무 잘라가지고 토비를 잘라가지고 도끼질 해가지고 제가 싸놨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나는. 우리 집 한번 오면요 데크에 쫙 내가 잘라가지고 탁 해놓은 거 너무 예쁜 거예요. 비 안 맞게 탁 해놓고 나서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사는 게 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저기 살고 싶은 사람 저는 또 사는 거고요. 별장 우리 스폰서처럼 별장 짓고 살고 싶은 별장 사는 거고 그죠? 차 정말 여러분들이 40대 돼가지고 벤틀리 딱 타고 여러분 한번 시내를 주행 한번 해보십시오. 람보르긴 우리 신영사 람보르긴 타고 고향 한번 가보세요. 프랑카도 바로 걸려. 아셔? 이런 꿈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 무슨 서울 땅값이 오르고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FC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앞으로 국가는 부자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4차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거둘 것이고 돈 많은 사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그러나
90% 이상은 기본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뭘까? 기본소득 100에서 한 200만 원 많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연봉이 10억 20억 되는 그런 성물의 삶 살 것인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후에 아메이 비즈니스가 선택하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전 아메이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이 비즈니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질을 높여줄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정말 꿈을 가진 우리 에이비어들을 테나 이런 꿈을 가진 에이비어 꼭 되시기 바라고요. 의지가 없는 통나무는 그냥 떠내려가지만 의지가 있는 작은 물고기는 폭포를 향해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게 의지의 힘입니다. 위력입니다. 굳은 의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공부를 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이 굳은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픔을 겪은 것만큼 나의 의지는 굉장히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쌓은 많은 경험 때문에 지금 생긴 훈장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훈장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아까 인고 많은 인내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훈장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 리더를 이끌어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꿋꿋하게 버텨나가고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스폰서가 상의하고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 정말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키워나가고 여러분들 PV를 올리고 여러분들 매출을 올려서 내가 필업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항상 쓰시고 건강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새해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